전세 계약서 한 장 이렇게 달랑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전세 계약서는 내시면 안 돼요.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됐는데요. 아니면 카톡 다 지웠어요. 핸드폰 팔아버렸는데요. 꼭 필요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변호사 상담하실 때나 고소하실 때 반드시 가져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지인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전세 사기로 고소하실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증거 3가지 딱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막 변호사님 저 사기로 상담받으러 갈게요 해갖고는 전세 계약서 한 장 이렇게 달랑 들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 전세 사기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증거 3가지는요, 전세 사기로 고소하실 때도 꼭 필요한 자료고, 국토부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하실 때도 필수적인 자료,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하실 때도 꼭 쓰이는 자료니까 알려드리는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전세 사기 고소할 때 꼭 필요한 증거 3가지 뭘까요? 첫 번째, 돈을 줬다라는 거. 두 번째로 주인이 속였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근데 무능력이에요 라는 겁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증거가 뭘까요? 먼저 내가 돈을 줬다라는 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내가 계약했어요. 전세 계약서. 이 전세 계약서는 원본을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하다 보면 위조다라는 것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원본은 늘 내가 가지고 있고, 칼라복사본을 수사기관에도 내시고 국토부에도 내시고 변호사한테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증금 지급 내역인데요. 이거는 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이체 내역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날짜 나오게 해서 이체 내역을 뽑아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거짓말한 자료. 자,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전세 사기로 고소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나를 속인 계약이다라는 거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대화를 통해서 중개인에게 속거나 임대인에게 속거나 중개보조원에게 속잖아요. 속은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 집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안 돼요. 1억밖에 안 돼요. 뭐 한 집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거짓말이었다. 신탁부동산이지만 이거 그냥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서 나중에 집이 경매 들어가도 안심하셔도 돼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내역 같은 것 전부 다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한 내용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이나 신탁 원부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되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그리고 신탁 원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하나가요, 계약을 하실 때 보면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중개대상물 상세설명서라는 굉장히 여러 장의 서류가 있죠. 여기에 구항에 보시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라는 란에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실 때나 고소하실 때 반드시 가져오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나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됐는데요. 아니면 카톡 다 지웠어요. 핸드폰 팔아버렸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세계약 보증금 1억, 2억 정말 높죠. 이 증거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증거. 경제적 무능력, 즉 돈을 줄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뭐가 무능력한 걸까요? 집주인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집 자체가 무능력한 겁니다. 아까 등기부 등본 말씀드렸어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기본이고요. 여기에는 근저당권이 얼마 설정되어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집이 내가 전세 계약할 때 시세가 얼마였다, 얼마짜리였다라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보통 KB 시세라는 KB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서 많이들 뽑아오시고, 아니면 국토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시고, 또는 네이버 부동산 시세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 집의 시세 자체가 얼마인지 감정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알게 되시는 시점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라는 법원 공문이 왔을 때거든요. 자, 그러면 그 경매 법원에 채권자로 등록하러 가시게 되잖아요. 그때 경매 전체 사건 기록 중에서 법원이 허가해주는 부분만큼을 복사해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경매를 당한다라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집이 감정가가 얼마고 근저당이 얼마고 이 사람이 빚이 얼마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매 기록 복사는 필수고요. 그러면 전세 사기 고소하실 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하고 저는 아예 목록으로 적어드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오세요. 고소장을 낼 때 쭉 넣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기 사건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되냐.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증거 이거 주세요 하고 겨우겨우 검찰로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보안 수사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해서 시간이 가요. 전세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경매가 째깍째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빨리 인정을 받으셔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뭐 경매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신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 사기의 구조를 알고 세 가지 요소에 맞는 증거가 뭔지를 아는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그런 마음에서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전화 02-6080-9936으로 바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 로톡에서 조수진 변호사 검색하시고 빈 시간에 상담 예약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